그래서 보시면 일과의 본문, 일과 제목 자체가 leap이라고 나와 있어요. leap이라는 게요, 도약하다, 뛰다, 뛰어넘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REAP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REAP는 뭐야? 여기서부터 나오죠. 너네 기본적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단어가 수확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도약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의 첫 번째 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지문에서 두 개의 소제목들이 나와요. 그게 바로 be proud of who you are. 그러니까 너 자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너 스스로에 대해서 뭐를 가져라? 자부심을 가져라 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giving up, give up이라는 게 포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라는 거 자체는 결국에 공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공간이 없다? 내 사전에 공간이 없다?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내 사전에 포기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내용을 우리 일과의 지문 안에서 말해주고자 한다. 결국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에 뭐 톰슨 씨가 써 놓으신 그런 내용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지문을 설명할 때는요, 문장 성분이라는 거를 체크해요. 문장 성분이라는 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같은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들어갈 건데, 뭐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체크 안 할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Hello, my name is Laura Thompson. 결국에 나는 로라 탐슨이라는 사람이고요. And 그리고 이런 것들은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라는 거, 이런 등위 접속사의 and는 제가 파란 색깔로 세모 표시를 칠 거거든요.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and라는 애 자체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애예요. 얘가 없다면 이 두 문장을 연결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 알아두시고, 그리고 결국에 나는요, 지도 상담가입니다. 어디에서 지도 상담가야? local college,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지도 상담가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지도 상담가라는 건 너네가 이제 그 이후에 미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그런 걸 상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 보면 여기 also라는 거 제가 빨간 색깔 세모 표시 칠 거예요. I also, 나는 또한요. 여기서부터 문장 성분 체크해 드릴게요. 조금 문장이 복잡하니까요. 나는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있냐면 social media channel. 그래서 SNS 채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됩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문장 구조가 분석이 되는지.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SNS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SNS 채널이냐 하면, 저는요,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가 나오면 어떤 선행사 이렇게 해석하고 뒷부분이랑 붙여줘요.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소셜 미디어냐면 내가 뭐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예요? 충고하고 조언을 주고 있는 소셜 미디어야. 어디에서요? To young, 누구에게요? To young students.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것들을 저는 가로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거는 문장 성분이 아니라서요, 구조를 제대로 잡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결국에 나는 너와 같이 좀 어린 학생들에게 충고를 주고 조언을 주는 그러한 SNS 채널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일 자체가 두 개라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상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서 대학교에서는 그렇고 소셜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담해준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here이라는 게 결국에 어디까지 괄호가 쳐져야 되냐? 여기까지 괄호가 쳐져야겠죠. 이해돼요? 여기서의 빨간 색깔 펜 표시는요, 결국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where이 여기까지다라는 걸 색깔 부분에 준 거예요. 이거랑 헷갈리지 않게 되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우리 기본적으로 where이라는 애를 하나 잡고 가자. where이라는 거는 뭐예요, 얘들아? 문법적으로? 그렇죠, 좋습니다. 관계 부사라서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식. 선행사 있죠, 이 아줌마야. 미안해요, 서연아. 선행사가 있어요, 아줌마야. 서연아. 그래서 아무튼 간에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뒷문장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지금 봐봐. 그냥 보면 돼. 완전하잖아. 이해되지? 완전한 문장을 뒤에 가지고 나오는 게 관계 부사라는 거. 기본적인 문법 자체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관계 부사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제가 괄호를 친 거예요. 문장 성분이 아니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 봅시다. today 시간의 부사가 하나 나오고요. 미안해.
I'd like to talk. 나는요 결국에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To you, 너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about two things.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대요. 그러면 이 밑에 나올 내용 자체가 두 개의 그런 어떤 카테고리로 나눠져서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두 가지의 것이냐면요. 여기도 잘 봐봅시다. 얘들아, 이 that은요, 관계대명사 that이거든요. 일단은요. 너네가 알다시피. 그러면 관계대명사 that인데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일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확실해요? 확실해요? 조금 구조가 이상하죠? 이해돼요? 조금 구조가 이상해요.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요. 결국에 삽입절을 가지고 있는 관계대명사의 구조예요. 그래서 나는요. 얘를 괄호치고요. 버립니다.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해준다면 내가 바라건대 라는 해석이 될 거예요. 내가 바라건대 뭐 할? 얘들아 will inspire 자극시킬. 누구를 자극시킬? 너를 자극시킬. 너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줄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너에게 알려줄 거야 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관계대명사는요 주격 관계대명사일까 목적격 관계대명사일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뒷부분에 will이라는 동사만 먼저 나왔지 주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있는 부분이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이 that부터 6까지가 괄호가 쳐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의 문법 하나만 확인해 보고 갈게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카톡이 켜져 있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삽입절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요. 이 구조를 항상 띄고 나오거든요. 어떤 구조를 띄고 나오냐면 왼쪽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관계대명사 다음에요. 삽입절인 주어, 동사 다음에 동사 블라블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다음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가 껴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어, 삼형식 동사 여기까지 끝나죠. 그러면 구조가 하나 보일까요? 앞에는 당연히 뭐가 존재할 거고요. 선행사는 둘 다 존재하겠죠. 관계대명사라는 말 자체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애니까 항상 선행사는 필요합니다. 됐죠? 왓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신다면 이 구조에서 요놈들이 있죠. 요놈들을 삽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삽입. 그래서 얘네를 괄호 치세요. 얘네를 아예 없는 셈 치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 관계대명사 뒷부분에 빠져있는 그 문장 성분을 통해서 얘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에는 뭐가 빠져있다? 주어가 빠져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빠져있다? 목적어가 빠져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에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것도 윗부분이나 아니면 아랫부분에 칸 남는 데다가 정리를 해주시고 아무튼 이 톰슨 씨의 자기소개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너를 자극시키고 너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줄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다라는 느낌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왼쪽에 있는 거 두 분 다 정리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 two things that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what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라는 게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 what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let me start. 결국에 내가요. 이거 사역동사잖아요. let이라는 것 자체가 오형식의 목적어의 목적격 do어가 등장하면서 야 내가 시작해 볼게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start라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동작을 취하는 때에는 능동의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된다. 결국에 내가 시작을 할 건데 뭐 함으로써 y 플러스 ing를 뭐뭐 함으로써 해석하십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결국에 여기에서의 이 ask 자체가요. 몇 형식일까? 3형식도 5형식도 4형식이 되겠죠. 왜요? 이 아줌마야 다 고르고 골라서 왜 3형식과 5형식만 나와요? 이런 구조가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여기에다가 프라임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이 프라임이라는 건 진짜 얘가 동사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 여기에서 asking-이라는 건 동명사잖아요, 얘들아. 동사가 아닌 동명사. 저는 준동사 파트에서는 프라임이라는 걸 붙입니다. 이해돼요? 결국에 주절에 있는 주어 동사 블라블라와 좀 구분짓기 위해서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프라임 붙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너에게 질문을 요청함으로써 내가 한번 시작을 해볼게.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너네 서술형이 없어서 참으로 아쉬운데 아무튼간에 have you ever asked 여기에서 ask라는 거 자체는 또 몇 형식일까? 구조를 잘 봐봐요. 너는 물어봐 본 적이 있는가? 됐어요? yourself,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 본 적이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와요? whether라는 명사절 접속사 파트에 뭐뭐인지 아닌지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저는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절 자체가 어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때 이걸 저는 꺽쇠라고 표현해요. 꺽쇠. 그래서 절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직접 목적어나 주어나 보어의 역할을 할 때는요 꺽쇠를 치니까 일단은 알아주시고 됐죠?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 본 적이 있는가? 뭐를 물어봐 본 적이 있는가? 너가 만들었는지 뭐를요? 좋은 인상을 줬는지 라는 해석이 되겠다. 누구에게? on someone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줘본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you just met 너가 만났던 이런 느낌이 되겠네. 여기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근데 너가 누구를 만났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러면 여기 뒷부분에 뭐가 빠진 거야? 그렇죠. someone이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고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이 사이에는 목관대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접에서 꽤 많이 나와요. who, whom, that 같은 게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됐죠? who, whom, that.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이렇게 수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너가 만났던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줬는지 안 줬는지 너 스스로에게 물어봐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서연이는 내가 처음 보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가서 물어보는 거죠. 나는 서연이한테 무슨 첫인상을 줬을까?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봐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whether라는 게 뭐뭐인지 아닌지로 목적어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whether 말고 또 누구 쓸 수 있는 거 있는데 if라는 애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너가 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기대명사 yourself라는 애가 간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첫인상, 좋은 인상과 관련된 내용을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같아. 그래서 in fact 실제로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어요. 뭐를 믿냐면 여기에서 believe와 they 사이에 뭐가 생략됐니? 대시라는 명적 대시 생략됐죠. 됐어요? 명사절 접속사 that 명적 대시라고 줄여버려요. 줄여서 불러요. 내가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어요. 뭐를 믿냐면요. 그래서 여기도 목적어 자체가 뭘로 나오는 거예요? 문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꺽쇠 표시하는 거. 이해되죠? 뭘 믿냐면 그들이 만든다라고요. A worse impression. 더 나쁜 인상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죠? 나 서윤이한테 인상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죠. 그지? Then they actually do. 그들이 실제로 그랬던 것보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두거든요. 얘들아. 너네 문법이 뭐 이상한 거 나오는데. 이런 거랑 문법으로 내지. 이상합니다. 참. 아무튼 간에요. 그래서 결국에 they, 그들이 여기서의 그들이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한 것보다 여기서의 두는요 무슨 두가 될까요? 뭐를 받아주는 두가 될까요? 예, 대동사 두거든요. 대동사
두라는 두라는 애가 대동사로 쓰일 때는요 앞에 있는 일반 동사를 받아주는 애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돼야 편하지 않을까? 적절하지 않을까? 그들이 실제로 인상을 준 것보다 더 나쁜 인상을 준다라고 사람들이 믿는다. 이 느낌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가 받아주는 게 바로 make a impression이 되는 거예요. make an impression.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반 동사인 make를 받아줘서 대동사 do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비동사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They are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R이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것도 하나 적어주세요. R이라는 건 절대로 못 들어간다.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believe에 대한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believe에 대한 목적어 되죠. 여기까지. 그들이 실제로 인상을 준 것보다 결국에 더 나쁜 인상을 준다라고 믿는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서연이한테 나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서연이는 실제로 나쁘지 않았던 거야. 나라는 사람 자체가 그거는 뭐 내 착각일 수 있지만 그죠? 아무튼 간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첫 번째로 말하고자 했던 거는 결국에 무슨 내용이다? 필자의 첫인상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죠? 인상과 관련된 거.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자. 속도는 어때요? 좀 빨라요? 적당해요? 괜찮아요? 오케이. 봅시다. 됐어. 그래서 연구원들은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수행했다라는 거죠. 뭐를요? 실험 하나를 했다라는 걸 perform an experi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하나를 했대요. 근데 여기 있는 실험 자체를 또 수식하는 뭐가 나와요? where이라는 관계부사가 나오죠. 근데 어떤 실험이냐면 서연아 뒷문장 완전할 그러잖아요?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렇지. 좋습니다. 결국에 학생들이요 were paired up 어떻게 됐대? 짝이 지어졌대요. 됐죠? 얘네들이 짝을 짓는 게 아니라 짝을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에 were paired 들어간 거 보여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배웠어요? 수동태 뒤에 목적어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짝이 지어졌느냐 5분 동안에 뭐요? 어색함을 깨는 대화 속에서 그죠? 어색함을 깨는 5분 동안의 대화에 대해서요 결국에 어떻게 됐다? 학생들이 짝지어졌던 그런 실험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 알아두시고 이 관계부사라는 것 자체가 어디까지?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험 결과가 결국에 첫인상과 관련된 실험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they were then asked to read 이렇게 나왔는데 그들은 여기서의 그들은 누굴까? 그렇죠. 학생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주면서 앞뒤를 연결시키셔야 돼요. 항상. 그죠? 그 학생들은요 were then asked 결국에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뒷부분에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목적어 있다고 없다고? 목적어 없다고. 좋습니다. 그들이 요청받았어요. 뭐 해달라고 요청받았어요? 평가해달라고 요청받은 거예요. 뭘 평가해달라고 요청받은 거예요? How much? 얼마나 많이 뭐 했는지? 그들이 그들의 파트너를 좋아했는지를 평가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게 결국에 주격보어가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왜 주격보어가 되는지 좀 하나 확인해보고 넘어갑시다.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배웠을 텐데 ask 다음에 뭐 나와요? 오형식이라면? 목적어 다음에? 그렇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초동사 들어가죠. 이거는 능동태를 말해요.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뀐다면 그죠? 이 수동태로 바뀐다라는 게 목적어가 주인공이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행위를 하는 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걸 능동태라고 하고요. 행위를 당하는 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걸 바로 수동태라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어를 주어 자리에 빼서 뭘로 만들어주고 수동태를 만들어줘 버리면 뒤에 목적어가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없겠죠. 그치?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목적어를 수식하던 목적격 보어 자체는 뭐가 돼야 돼요? 다시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었지. 그러면 그 목적어를 수식하던 이 목적격 보어는 문장 성분 누구로 바뀔 수밖에 없을까?
바뀔 수밖에 없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돼. 그래서 제가 주격보 표시한 겁니다.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평가하다잖아요. 최대한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할 텐데 처음 시간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토종사라는 게 준동사예요. 그러면 rate라는 애가 가지고 나와야 될 기질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뭐뭐를 평가하다겠죠. 그러면 뭐뭐를과 관련된 게 지금 뭘로 나왔어요? How much? 의문사 절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주, 동, 목적으로 나온 거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얼마나 그들의 파트너를 그들이 좋아하는지를 평가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일 거예요. A라는 사람들과 B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 결국에 모르는 상황이겠죠. 왜? 어색함을 깨는 대화를 하라고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야. A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야, A야, 너네 B 얼마나 좋아하냐? 이렇게 처음에 물어봤어요. A에게 B 얼마나 좋아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상대방의 인상이 어떤 것 같아? 라고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라고 나왔어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윗부분에 질문과 관련된 걸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랫부분에도 질문과 관련된 걸 요청한 내용이 나와야 돼요. Additionally로 연결됐으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에 Researchers와 관련된 거 한번 확인해 보자. 결국에 누가요? 연구원들이 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치? 게다가 연구원들은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사형식이다 얘들아. 여기 if 바로 나오잖아. 그래서 참여자들에게 뭐를 물어봤냐면 if부터 then까지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까지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죠? 참여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뭐를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 있는 부분이 thought에 대한 목적어가 될 거예요. 됐죠? 그들의 파트너가 그들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됐어요? 그들의 파트너가 그들을 좋아했는지 안 했는지를 상상하면서 한번 생각해봐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뭐였어요? A한테요. 이렇게 질문한 거죠. B가 너를 얼마나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됐죠? 이 내용이어야 되죠, 지금. 오케이. 이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 한번 확인해보자. 밑에 있는 내용에 이렇게 나오죠. Most participants' estimations.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소유격 아포스트로피. 그죠? 대부분의 참여자들의 추정치들은요, 뭐에 대한 추정치냐면 그들의 파트너들의 반응에 대한 추정치. 그러니까 결국에 B가 너를 얼마나 좋아할까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에요. 그죠? 그 추정치 자체가 were pessimistic. pessimistic이 뭐야? 비관적이라는 뜻이죠. 비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B는 나 안 좋아할 거야 라는 마이너스의 앤서를 때려버렸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결국 근데요, 여기에 컴마 위치 나오는 거 하나 보여요. 컴마 위치. 됐죠? 컴마가 들어간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무슨 정용법? 계속정용법이라 말합니다. 여기 that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that 절대 못 들어가죠.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거 알아요? 뭘로 바뀔 수 있어요? and? day로 바뀌면 되죠.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and day.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위치로 받아줬으니까요. 여기에 선행사가 누굴까, 얘들아? 얘 선행사는 요놈이에요. 됐죠? 그 참여자들의 그 추정치들이 반대였다 라고 들어가야죠. 이해될까? 됐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추정치들은요, were opposite, 반대였습니다. 뭐와는 반대였습니까? 실제 반응과는 반대였습니다. 실제 파트너들의 반응과는 반대였다라는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앤서라고 A가 생각한 거죠. 근데 B는요, 결국에 무슨 앤서를 내렸어요? 플러스적인 앤서를 내린 거예요. 이해되죠? 좋아요.
에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처럼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를 이런 식으로 가로쳐 주시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그들의 참여자의 반응에 대한 추정치들이 얘가 이렇게 생각할지 저렇게 생각할지 자체가 비관적이었다. 나 안 좋게 생각할 것 같대 라고 했다. 근데 실제로 봤더니 진짜 반응 자체는 반대였다. 플러스적인 반응을 내렸다 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스위치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있는 동사는 어디에 스위치 맞춘다고? 앞에 있는 선행사에 스위치 맞추는 거야. 여기 estimations가 나와 있기 때문에 worry라고 써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첫인상 자체가 나쁘지 않았는데 나 좀 안 좋게 볼 것 같아. 어떡하지? 서연이가 나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 정도로 마이너스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t turns out that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이거를 가주어 진주어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주어 동사의 주격보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기 뒷부분에 있는 대절만 문장 구조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판명났다, 드러났다. 뭐가 판명나고 뭐가 드러났냐면 참여자들이 do not make 뭐 하지 않아요? bad impressions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아요. 됐죠? but 그러나 여기에서 너네 문법 하나가 나와요. 나대입법이라는 상관적 접사예요. 됐죠? 결국에 걔네들이 나쁜 인상을 준 게 아니라 결국 뭐 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인상을 줬다고요. 줬다라고 밝혔대요. 뭐보다?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 참여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결론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실험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로 때려주고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 무슨 말이 될까요? 실제로 주는 인상이 나쁘지 않다, 좋다. 너가 너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야. 자기 비판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고 비관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마라 라는 느낌을 말해주고 있겠죠.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It turns out 다음에는 대절 나오면서 완전한 문장 나온 거 보여요?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이 대을 우리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명접 대는 뒷부분에 완전한 문장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실험 이해되죠 지금? 오케이. 내용적인 측면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작년에 모의고사 대략 몇 개 정도 나왔어요? 12개? 10개? 이번에 12개? 작년에도 그 재작년 게 나왔니? 이번 연도 것도 나오고 작년 것도 나온대? 작년 게 나온대? 3월 게 나온대?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말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 한번 다시 봐보자 얘들아.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the researchers 그 연구원들이요 결국에 얘들아 코인이라는 게 동전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너네가 알고 있는 단어의 뜻으로 제발 외우지 마라. 정말로 이제부터는. 그래서 연구원들은요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뭐를 만들었냐면 새로운 용어인 뭐를 만들었다? 호감 격차라는 단어를 만들었대요. 호감 격차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이 컴마 자체가 동격의 컴마예요. 이 단어가 liking gap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호감 격차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결국 for this difference 이러한 차이점들, 인식에 대한 이러한 차이점들에 대해서요. 그럼 이러한 인식에 대한 차이점들 그게 바로 뭐예요? 윗부분에서 실험에서 나왔던 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반응 좋아요. 리스폰스 좋네요. 아줌마 괜찮네. 그렇죠. 결국에 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플러스라고 생각한 그 인식에 대한 차이점, 그거를 바로 호감격차라는 애라고 부른대요. 됐죠? 여기까지. or 혹은요 여기 있는 이 or 자체가 이 등위 접속사 or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 세모 표시 쳐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라는 것과요 지금 mismatch라는 것 자체를 병렬 구조시켜주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식에 대한 차이점 혹은 mismatch라는 건 불일치라는 뜻이죠. 불일치예요. 뭐와 뭐 사이의 불일치냐면 결국에 여기 between A and B 구조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 명사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명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의문사 절 나오고 관계대명사 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 번만 체크를 해보면 의, 주, 동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도 관계대명사 was로 나왔는데 뭐 의문사라고 보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의, 주, 동. 근데 여기서 하나 오브 어스를 바로치세요. 것이라고 해석해주셔도 상관없고요. 그죠? 저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할 건데 아무튼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어요. 관계대명사의 특징이에요.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없어야 돼요. 명사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뭔가가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브 자체를 뭐뭐에 대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 여기가 이 for부터 이어지는 바로가 되는 거야. 자, 한번 가보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는지와 됐죠? 나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거를 인식하는지와 다른 사람이 실제로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사이에 불일치를 의미하는 단어인 라이팅 갭이라는 호감 격차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됐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A 자체가 A 스스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했는데 B라는 사람은 결국에 A를 플러스라고 바라봤다. 그거를 바로 우리는 호감 격차라는 단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기대명사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us 같은 거 들어가거나 아니면 them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ourselves 들어가셔야죠.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how is this helpful for you? 어떻게 이것이 도움을 줄까 너에게 이런 해석이겠죠. 비동사 몇 형식인지 알아요? 비동사 몇 형식 동사일까? 넌 그때 했잖아. 많이 했잖아. 다 까먹었지. 1년 사이에 다 까먹었지. 비동사 몇 형식? 몇 형식? 1형식도 있어요. 뭐뭇이 있다라는 건 1형식. 근데 웬만하면 다 몇 형식이야? 2형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주격보호 들어간 거 보여요? 이게 원래는 문장성 체크 안 해드리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기에 helpfully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같이 가져가 이 아저씨야. 이것이 어떻게 너에게 도움이 될까? 형용사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부사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어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지? 결국에 우리는 종종 underestimate 과소평가한대요. 누구를 과소평가해요?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죠. 뭐에 기반하여서요? 이렇게. 결국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지에 대한 우리의 추정, 가정에 근거하여 기반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한대요. 과소평가한대. 됐죠? 나는 원래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근데 얘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가 돼버린다. 됐죠? 실제로는 어떤 사람인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느낌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과소평가한다. 결국 남의 시선을 너무나도 많이 신경 써버려서 라는 말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이라고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런 접속 부사들이 너무나도 잘 잡혀 있어야 앞뒤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서 과소평가한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서 과소평가한다. 아랫부분도 똑같은 말 할 거예요. 결국 our fixed attitudes 결국에 우리의 고정되어진 그런 태도다. 봐봐. 태도라는 게 뭔가를 고정시킬까 아니면 고정될까? 고정되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여기 있는 부분에서는 태도라는 게 뭔가를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고정이 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fixing이라는 애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결국 수동의 pp인 과거분사의 fixed가 들어가야 된다. 됐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고정된 그런 태도들이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걸 못하게 하다는 뜻이죠. 결국 우리가 뭐 하는 걸 못하게 해요? 도달하는 걸 못하게 해요. 도착하는 걸 못하게 해요. 우리의 진짜 잠재력에 도달하는 걸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고정된 태도들이라는 게 결국에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런 가정치, 다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할지에 대한 가정에 기반해서 우리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것. 그게 우리의 고정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밑에 있는 부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Don't worry about the impression.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됐지? 뭘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하지 마? 그렇죠. 인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너가 여기도 또 나왔네. 엄마 미치겠다. 엄마 무슨 말이야? 결국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뭐가 생략됐을까? 대 혹은 위치라는 뭐가 생략됐겠니 아줌마? 그렇지. 목적격 관계라는 사실인 거야. 지금 보이니? 목관대가 생략된 거야 지금. 왜 목관대냐면요. 야, you think 때문에 목관대가 아니라고 얘들아 똑같은 구조야 지금. 봐봐. 주어 동사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바로 치겠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뒷부분에 make가 목적어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뭐라고? You think라는 앞에 있는 부분은 너가 생각하기에라는 말이기는 하지만 버려버리시. 구조 잡는데 어렵고 복잡해지는 날. 됐죠? 이것도 예전에 우리 아줌마한테 설명했었는데 기억이 날까? 기억이 날까? 결국에 아무튼 간에요.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사람들에게 준 그 인상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너무나도 많이 나 자신을 낮추지 말라는 말이에요.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그 정도의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됐죠?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chances are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chances are라는 게 기회는 이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야. 됐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속어 표현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erhaps, probably, 아마도라는 뜻 있죠. 부사로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어동사 주격보호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너는요 이럴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를 진짜 문장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봐봐요. 그러다 보니까 끊어버리고 아마도요 너는요 뭐 할 수 있을 거야? 확신할 수 있을 거야. 그죠? 뭘 확신할 수 있을 거야 얘들아? 대절을 확신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랑 비슷한 게 I'm sure that 이런 거 있죠. 나는 대절을 확신한다. 이 느낌이랑 confident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나는요 뭘 확신하냐면요 the impression you make. 너가 만드는 인상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뭐 빠져있니? make에 대한 목적어 빠져있지. 그러니까 여기 목관대가 생략된 거야. 이거 너네 다 알아야 돼. 생략돼 있는 거 모조리 다 알아야 돼. 그러면 결국에 뭐야 이 미친 후는. 그래서 위치 대시라는 게 생략돼 있겠죠. 목관대 중에서.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요. 진적보에서 없었는데 튀어나온다고요. 있었는데도 없애버리고. 그죠? 결국에 너가 준 그런 인상 자체가 괜찮을 거다. 그죠? 좋을 거다. 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겠죠. 확신해 그냥. 확신해도 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너가 준 그런 인상 자체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네. 이런 느낌으로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인상,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주는 자기 자신의 첫인상이 그렇게나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너무 너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자기 폄하하고 그러지 말라 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내용이 톰슨 씨의 첫 번째로 너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